땅이 흔들리고 요란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돔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두들 대피하기 위해 탈출용 포드로 달려가요. 사람들이 밀치고 밀어요. 돔 속에 지구와 같은 형태의 대기가 위태롭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화성 표면에 있는 얇은 원소들에 노출될 거예요. 모두들 헬멧을 쓰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균열은 매 초마다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 셔틀에 오르려고 하며 당황하고 있어요. 이 혼돈 속에서 모두들 잘못된 우주선에 다 들어갔고 여러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돔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헬멧을 쓰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화성 대기가 밀려들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안 남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운이에요. 방금 화성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우주선이 저 멀리로 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해도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로봇 가이드가 여러분 뒤로 오더니 로봇의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하네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또 음파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어요. 9m 떨어진 곳에서 시끄러운 콘서트가 열린다 해도 수십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들릴 거예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니 전체 돔의 3D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다른 몇몇 셔틀 정거장이 보이고 여러분은 그곳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하죠. 불행히도 다른 셔틀 정거장에 가려면 돔 반대편으로 가야 해요. 공포에 질려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 로봇이 자전거로 변신해 여러분 보고 타라고 하네요. 그 위에 올라타 빈 건물과 거리를 바라보면서 도시를 달리죠. 균열은 더욱 커지고 있고 눈처럼 돔의 작은 조각들이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나머지 몇 명이 하나밖에 없는 셔틀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관심을 끌려고 애쓰면서 그들을 쫓아요. 자전거에 배를 울리지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여러분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주선이 날아가요. 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물어보니 화성에서는 높은 음조의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다고 로봇이 설명해요. 이산화탄소가 종소리나 지저귀는 새소리 같은 고음의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지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로봇이 여러분에게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로봇이 작은 우주선으로 변신했어요. 그것에 타서 돔의 균열을 지나 우주로 날아갑니다. 엄청 빨리 나르니까 곧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휴식을 취하면서 우주의 광경을 즐기려고 하는데 로봇의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갑자기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소리는 파동으로 이동하는데 공기나 물 같은 것을 통해서 해요. 우주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죠. 우주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지구 반대로 날아가요. 로봇을 바른 방향으로 조종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주선이 금성까지 가는 비행 경로를 그리네요. 가까이 갈수록 난기류가 발생해요. 금성에는 지구의 어떠한 토네이도보다 더 빠른 바람이 불어요. 착륙할 안전할 장소를 찾으려는데 계속 휩쓸려가요. 바람이 사방으로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이 안정적인 진로를 유지해 나가요. 벌써 모든 층을 통해 오는 열기가 느껴져요. 드디어 로봇이 멀리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착륙하려고 시도해요. 로봇이 지면에 닿자마자 입을 수 있는 우주복으로 변해서 여러분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전해요. 오늘의 금성 일기예보. 더움, 밤낮으로 끓는 듯한 기온입니다. 황산구름과 강풍을 동반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에 행성의 밀도가 높은 대기 때문에 목소리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어요. 태양의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지만 사실 제일 뜨거워요. 여기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가두어 행성 주위에 머무르죠. 사실 너무 더워서 금성은 납을 녹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면 몇 분 안에 모든 게 녹아버릴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이 무적 로봇 갑옷이 있네요. 로봇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웃겨요.
성대가 지구보다 더 느리게 진동해서 음조가 낮게 나와요. 하지만 동시에 금성의 음속은 훨씬 빨라서 더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여러분의 뇌를 속여 음원이 작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전반적으로 만화 오리 같은 소리가 나요. 지평선 너머를 보니 언덕과 산이 평야에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로봇이 저것들 대부분이 화산이라고 말해주네요. 금성은 사실 태양계의 다른 어떠한 행성보다 더 많은 화산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표면에서만 1600개 이상을 발견했는데 그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더 많이 있을 거란 걸 의미하죠. 네,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금성의 하루는 지구날로 243일이 지속돼요. 사실 금성의 하루는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225일이 걸리기 때문에 1년보다 더 길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은 해내요. 로봇은 그냥 길을 잃은 것이며 곧 지구로 돌아갈 거라고 해요. 동굴을 걸어 다니는 동안 여러분이 사실 화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로봇에게 폭발하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자고 말해요. 근데 확실히 로봇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건 그리 능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다른 곳으로 날아갔거든요. 이제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 와 있어요. 이 위성은 너무 커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보다 훨씬 더 커요. 우주선이 대기에 도착했는데 지구의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눈에 띄는 유일한 차이점은 공중에 떠있는 주황색 아지랑인데 그것 때문에 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위성에 하강하면서 로봇이 표면에 시안가스와 얼음 메탄으로 만들어진 솜털 같은 구름의 흔적을 감지했어요. 푹신한 곳에 착륙했고 로봇이 여러분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주게 하려고 했죠. 이번에는 적어도 땀은 안 흘리네요. 로봇이 다시 변신해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여기 대기는 지구보다 약 60% 더 두꺼워요. 걸어다니는 게 메이플 시럽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공기 중에는 질소 함량이 매우 높아서 지구에서 들리는 것과 놀랍게도 비슷하게 들려요. 여러분이 로봇에게 이제는 진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크고 거친 고함 소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타이탄이 지구보다 질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소리가 약간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아직 여기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로봇은 이륙하기 전에 태양 전지판으로 에너지를 좀 더 흡수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주변을 둘러보기로 해요. 이 위성은 태양계에서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액체를 표면에 고정시켜둔 유일한 천체들 중 하나예요. 타이탄이 지구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니 로봇이 왜 길을 잃었는지도 알 것 같네요. 타이탄은 비, 증발, 그리고 응결로 액체 순환도예요. 근데 이게 지구의 물과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주요 액체는 메탄이에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녹은 뜨거운 용암 대신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들은 산꼭대기에 얼음이 있고 표면 아래에는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타이탄만큼 지구와 비슷한 건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앞으로 수십억 년 후 우리의 미래의 거주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때쯤이면 태양의 온도가 상승할 거고 지구의 대기는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 타이탄의 시원한 온도가 안정된 바다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로봇이 마침내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모아서 여러분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목소리가 과장된 만화처럼 들리지 않는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네요. 휴...